어느 날 밤 새벽 4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 S대학교 수학과 건물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긴 복도를 하얗게 물들이고 그 사이로 고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복도를 걸어온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그녀의 손은 청소 카트를 밀며도 어딘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수학과 교수실, 그리고 해석학, 위상수학, 이분기하학이라고 적힌 팻말들이 그녀를 무언으로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해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그 미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 그녀만이 알고 있는 이 건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분방 정식 특강실이라고 적힌 문패 앞에서 순자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 수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초록빛 칠판 가득히 하얀 분필로 빼곡하게 적힌 수식, 복잡한 기호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칠판 지우개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20해 동안 매일 아침 이런 수식들을 지어왔지만 언제부턴가 그 의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파동방 정식.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명하던 그 말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바이올린의 현이 진동하는 것, 그 아름다운 소리가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칠판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식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지우는 것 같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분필가루가 공기 중에 하얗게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복잡한 기호들이 정말로 음악을,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걸까?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 강의실에 머물렀던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전 10시, 미분방 정식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진수 교수가 정장 차림으로 교단에 서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2차 편 미분방 정식의 해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대형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칠판을 찍어가며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뒤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걸레를 짜는 소리도 최대한 줄이고 발걸음도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도록. 이거 뭐야? 청소 아줌마가 수업 시간에 왜 있지? 한 학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쟤네는 원래 그래. 우리가 뭐 보이기나 하겠어. 옆자리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녀의 눈은 칠판에 적히는 수식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경계 조건을 첫 번째는 0, 두 번째도 0으로 설정하면 박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순자 씨는 분명히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박 교수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박 교수가 설명하기도 전에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서 변수 분리를 사용해야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박 교수가 칠판에
변수분리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박 교수도 자료를 정리하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뒤편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70대 여성이 방금 전 2시간 동안의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은 강의실에서 천천히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굴복하지 않는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다가 수학과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로 붙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특별 문제 공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수학계의 난제 중 하나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또는 연구자에게는 특별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순자 씨는 안경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식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유체의 흐름과 관련된 방정식으로 보였는데 그 아래로는 여러 복잡한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체역학.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공식이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아침 일찍이라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교수들도 연구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공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녀의 손글씨는 뽀박또박했습니다. 수학 기호들도 정확하게 베껴 적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를 베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공식을 다 적고 나서 순자 씨는 다시 한번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도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70 넘은 청소 아주머니가 풀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에는 도전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낮에 본 그 수식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체방정식. 그 복잡한 기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새벽 3시 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에 S대학교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경비실에 김 선생님이 깜빡 졸고 있는 사이 순자 씨는 자신의 출입카드로 조용히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수학과 복도는 평소보다도 더 고요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며 복도를 훑어가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이 복도를 청소하면서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그 사각지대. 복도 끝 유리 게시판 앞에서 순자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분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어제 강의실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유리 게시판에 분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녀의 손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먼저 원래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경계 조건을 다시 살펴보자.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유체가 원통형 용기에 있다면 순자 씨의 분필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원통 좌표계로의 변환,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한 차원 축소. 그녀는 마치 20년 경력의 수학자처럼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칠판을 지우면서, 매일 오후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매일 밤 혼자서 생각하면서 축적해온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리 게시판이 하얀 분필가루로 가득 찼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순자 씨는 해답을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글 주석을 달았습니다. 유체의 속도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한다. 순자 씨는 분필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수학자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72살의 청소 아주머니가 새벽 1시간 만에 풀어낸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수업을 듣기 위해 일찍 온 수학과 3학년 이민주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복도 끝 유리 게시판이 하얀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수학적 증명이었습니다. 잠깐, 이거 그 유체 방정식 아닌가? 민주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대박! 누가 이걸 풀었지? 교수님이 하신 건가? 아니야.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안 풀어. 스타일이 완전 달라. 오전 10시가 되자 복도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공학과 학생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정말로 풀렸어? 확인해봐야지. 박 교수님께 물어보자. 그 순간 박진수 교수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놨어요. 박 교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게시판에 적힌 수식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박 교수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수식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통좌표계 변화, 대칭성 이용, 변수 분리법, 10분, 20분. 박 교수는 계속해서 수식을 따라가며 검토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박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완벽한 해법입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야. 정말로 풀렸어. 누가 푼 거지? 누가? 그런데 그 순간 복도 한편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던 순자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기적, 세기의 발견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 오후 전 세계 수학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을 때 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수식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벽한 풀이었어.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누가 풀었을까?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학자들에게도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발견된 놀라운 해법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누가 이런 기발한 접근을 했죠? 이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오후가 되자 박 교수의 연구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내외 수학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교수님, 정말 학생이 푼 건가요? 어떤 연구팀에서 작업한 건지요? 혹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있는 건가요? 박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누가 풀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해법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날 저녁, 박 교수는 학과 사무실에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여기 새벽 4시경이군요. 보안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화면 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나요? 몇 분 후 화면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젊은 학생도 동료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나이 든 여성이 유리 게시판 앞에서 분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청수거 아주머니? 박 교수는 더 자세히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성은 1시간 가까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뒤로 물러서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박 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세계 수학계를 놀라게 한 그 대법의 주인공은 70을 넘긴 청소 아주머니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박 교수는 순자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눈여겨보지 않았을 그녀를 이제는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순자 씨에게 박 교수가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 교수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며칠 전 새벽에 복도에서 뭔가 하신 일이 있나요? 순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새벽에요? 네. 유리 게시판에 수학 문제를 푸신 것 같은데.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박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니에요. 박 교수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놀란 거예요. 박 교수는 순자 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메일들,
찬사와 궁금증으로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당신의 해법에 열광하고 있어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맞게 풀었나요?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함을 넘어서 혁신적이었어요. 박 교수는 의자를 하나 더 가져다 놓으며 순자 씨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수학을 배우셨어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순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죠. 그냥 20년 동안 여기서 청소하면서 들은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매일 칠판을 지우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의 독학으로 세계적 난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집에도 책이 있어요.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헌책방에서 산 수학책. 밤마다 혼자 공부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그 순간 박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학위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순수한 호기심에 있다는 것을. 주말이 되자 박 교수는 순자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순자 씨만의 수학 세계로 가득했습니다. 어머, 교수님이 이런 곳까지. 순자 씨는 당황하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설치된 작은 책장에 꽂힌 수학책들, 그리고 책상 위에 쌓인 수십 권의 노트들. 이 노트들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박 교수가 펼쳐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수학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베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한 15년 전부터요. 순자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어도 모르겠고 기호도 낯설었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박 교수는 다른 노트들도 살펴봤습니다. 미분적 분학부터 시작해서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복소함수론까지 대학 수학과 전 과정이 순자 씨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박 교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대학원 과정인데요. 아, 그건 작년에 한 교수님이 대학원 수업을 하셨을 때 들었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노트의 여백에 적힌 순자 씨만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기존 이론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박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틀렸나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독창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미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나중에 교과서를 보니까 정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방법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써봤어요. 박 교수는 감동했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사고. 그것이 순자 씨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해 보시겠어요? 정식으로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수학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예요. 그날 저녁 72살의 순자 씨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공식적인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 씨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대학에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교수와 함께할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순자 씨가 박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기가 당신 연구실이기도 해요. 연구실 한편에 새로운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꺼운 수학 전문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순자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전혀 과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우리 대학의 특별연구원이에요. 박 교수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들어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3차원 문제예요. 더 복잡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순자 씨가 화이트보드에 다가간 마커를 집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박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도 학력 차이도 있고 순수하게 수학 문제에 몰입했습니다. 40살 차이가 나는 두 연구자 사이에는 오직 수학에 대한 열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교수들도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순자 씨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고는 금세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접근은 처음 봐요. 젊은 조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원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토론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독특한 관점은 기존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집에 가는 길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토론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 교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수학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겐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동지를 얻었다는 기쁨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 역시 진정한 스승은 나이나 학력이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달 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수학학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대강당에는 각국의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떨려요. 순자 씨가 백스테이지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박 교수가 격려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 여러 언어가 뒤섞인 대화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S대학교에서 오신 김순자 연구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작은 속삭임들도 들렸습니다. 정말 청소부였다는 게 사실인가?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믿을 수 없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순자 씨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유체역학 방정식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이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순자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년 공안 수학의 아름다움에 빠져 지냈습니다. 청중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의 진솔함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교과서에 없는 것들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찾아낸 길들이죠. 순자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복잡한 수학 이론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개념들을 일상의 비유로 풀어내는 그녀의 설명은 오히려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가 손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1시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일어서며 각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체 청중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기심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믿음이요. 그날 순자 씨는 전 세계 수학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습니다. 학위나 경력이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인정받은 진정한 수학자로. 국제학회 발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보다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강의 날, 대형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아니, 만석을 넘어서서 듣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정말 김순자 교수님이야. 신기하다. 진짜 우리 학교 청소하시던 분이야. 어떻게 가르치실까? 완전 궁금해. 웅성거림 속에서 순자 씨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칠판에 다가간 순자 씨는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꿈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72살에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자 씨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학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학벌도, 출신도 묻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호기심과 끈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날 강의는 특별했습니다. 순자 씨는 복잡한 이론을 일상의 경험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20년간 청소를 하며 관찰한 물의 흐름, 먼지의 움직임, 빛의 굴절. 모든 것이 수학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그것도 아름다운 수학입니다. 순자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은 언제예요?
저도 교수님처럼 늦게라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날 이후 순자 씨의 강의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 심지어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청강을 올 정도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석 달. 순자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였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 정말 어려워요. 수학과 4학년 이혜진이 고민에 빠진 채 말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해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웠다면 이미 누군가 풀었겠죠. 연구실에는 순자 씨를 따르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자 씨를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요. 순자 씨가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학은 정면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녀만의 독특한 접근법,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의 공동 연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확률론의 새로운 정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박 교수가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학생들이 잘해준 덕분이에요. 순자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어요. 교수님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바꿔놨어요. 이 연구 결과는 곧 국제수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름이 첫 번째 저자로 올랐고 학생들의 이름도 함께 실렸습니다. 꿈만 같아요. 혜진이가 감격해했습니다. 제 이름이 국제저널에.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순자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순수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부러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부럽다면 여러분도 하세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나이와 학력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70 넘어 수학 교수 된 젠 청소원. 신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꿈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부산의 한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에는 노인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75살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한 할머니가 용기 내어 질문했습니다. 물론이죠. 순자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더 늦은 분도 없을 거예요. 강연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포기했던 꿈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한 공장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순자 씨와 같은 처지의 청소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50대 여성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해보세요. 순자 씨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결과 전국적으로 늦깎이 학습 붐이 일어났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수강 신청이 급증했고 도서관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김순자 교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60대 남성이 컴퓨터를 배우며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70대 여성이 미술학원에서 붓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영향은 교육계에도 미쳤습니다. 대학들이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녀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순자 씨의 제자들도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배운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교수님, 대학원 입학 합격했어요. 혜진이가 기쁨에 넘쳐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순자 씨도 기뻐했습니다. 어느 학교예요? 미국 MIT요.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신 덕분이에요. 혜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하나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구글 인턴에 합격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저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요. 학생들의 성공을 보며 순자 씨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발견보다 제자들의 성장이 더 기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한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배우고 싶었던 방식으로 가르칠 뿐이에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호기심을 죽이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무엇보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그녀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졸업하는 학생들이 순자 씨를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학생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순자 씨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줬거든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순자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은 평생 제 제자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만큼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날이 없다. 이제 75이 된 순자 씨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수학연맹에서 특별 연구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순자 씨가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박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수학의 융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10여 개국의 수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첫 국제 화상회의 날, 순자 씨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영국의 한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정말 존경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순자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순자 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닌 수학적 직관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독일의 한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성을 대립으로 보지 않고
협력으로 본다는 거죠? 프랑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순자 씨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혼자 공부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발견을 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 달 후, 프로젝트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순자 씨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알고리즘이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낸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통찰력 덕분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또다시 겸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모든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중에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나이도 배경도 상관없이 열정과 끈기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25살 청년 같은 호기심과 열정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명성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명예 박사학위 수여와 특강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순자 씨가 하버드 대학에서 온 초청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놀랄 일도 아니에요. 박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수학자예요. 보스턴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자신의 인생도 상상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그리고 멀리서 온 청중들까지 모였습니다. 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순자 씨가 유창한 영어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없어요. 청중들은 감탄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새로운 언어로 유머까지 섞어가며 강연하는 모습에 제가 처음 미분을 배웠을 때 순자 씨가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어요. 순자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직접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총장이 말했습니다. 유럽 순회 강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스포드에서는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고, 소르본에서는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 교육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늦게 시작한 학생일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각국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들이 점점 늘어갔지만 순자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영국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대학에 다시 입학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학습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순자 씨가 첫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교실에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딘지 이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6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순자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증거예요. 수업은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처음 수학을 접했을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녀가 자주 말했습니다. 틀리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에요.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강생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 손자한테 수학 가르쳐 줬어요. 70대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편입시험에 합격했어요. 50대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79살의 박상우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순자 씨가 격려했습니다. 함께 해봐요. 1년 후 박상우 할아버지는 정말로 농업과 수학을 접목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80세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감격해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에요. 수업 시간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순자 씨의 성공은 가족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 또 나오셨네요. 큰딸 미영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지인들이 저를 교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둘째 딸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손녀 은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인 은지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은지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까? 순자 씨가 안경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은 그 어떤 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은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충분히 대단해요. 순자 씨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은지가 상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열심히 한 거예요. 순자 씨는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소하는 아줌마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수님으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아파트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순자 씨는 언제나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는걸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 순자 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의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철학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였습니다. 교수님이 후세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편견이에요. 저는 70이 넘어서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생활에 쫓겨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때가 진짜 배울 때예요. 기자는 감탄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성공이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패를 많이 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날이 더 많죠. 그럼에도 계속하시는 이유는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 순간의 기쁨.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순자 씨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내가 정말 후세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눈빛,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 아, 이게 내 유산이구나.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논문이나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78이 된 순자 씨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강의를 하고 연구를 계속하며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최근에는 양자역학과 수학의 접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지만 순자 씨에게는 또 다른 모험입니다.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순자 씨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연구실 벽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순자 씨에게 영감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소식들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른해 대학에 입학했어요. 교수님을 보고 60의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계셔서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자 씨는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해 전 이 길을 청소 카트를 끌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 교수로서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도전할 것도
나눌 것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25살 청년 같은 호기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학생들이 김순자 교수님 하며 손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서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순자 씨의 모습은 마치 처음 수학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그대로 간직한 듯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